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살고 계신 72살 김영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인생과 닮은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72세 김영자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저 혼자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연락은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정도입니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들이니 섭섭하다고 탓할 수도 없고 그저 제가 그들의 삶에 짐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바삐 살다 보니 인생의 반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나머지 절반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순이는 저와 40년을 함께한 친구로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서로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자식들 돌잔치에서부터 부모님 장례식까지 크고 작은 일에 빠짐없이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자연스레 왕래도 잦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이와 저는 대학 시절 우연히 같은 서클에서 만나 친해졌습니다.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라면 순이는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순이에게서 많은 활기를 얻었고 순이는 저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가끔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사이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는 더욱 순이와 자주 만났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던 시간을 순이와 보내는 것으로 채웠던 셈입니다. 둘 다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는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보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결혼하고 멀리 가면 우리끼리 요양원이라도 같이 가야 한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시간이 그리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단하다고 믿었던 우정도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달라지자 서로를 향한 기대와 요구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오고 가면 관계에 금이 가기 쉽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이와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순이와의 40년을 떠올려 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많지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 이유는 결국 상처받은 마음 때문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도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순이와 저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울고 웃으며 인생의 굴곡을 나누었던 말 그대로 서로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였죠.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는 더 자주 만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친구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에 의지하고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몇 달 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순이와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영자 고객님, 지난주에 대출하신 500만 원 상환일이 다가와 연락드렸습니다. 라는 상담원의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출이라니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사기 전화인가 싶어 바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 대출은 제 명의로 확실히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순이가 제 인감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사용해 몰래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평소 자주 저희 집에 들르던 순이가 장롱 깊숙이 넣어둔 인감 도장을 찾아낸 것이었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라는 믿음에 기대 방심했던 제 잘못이 컸지만 그렇다고 해도 감히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급히 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건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급해서 잠깐 썼어. 곧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마치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며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너무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순이야,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그럴 수 있어? 나 곧 수술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순이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넌 살림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잘 살잖아.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한테 500만 원이 대수야.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술비로 모아둔 돈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이의 태도는 참담했습니다. 이후에도 순이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가끔 만날 때마다 식사는 제가 내야 했고 심지어는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선물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너 혼자 사는데 돈 쓸 데도 없잖아. 나 같은 친구한테 쓰는 게 남는 거지. 라는 말을 듣고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이 안 갔지만 순이의 태도는 늘 진지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순이와 함께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순이는 저를 대놓고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너 그렇게 돈 쓰면서도 자식들한테는 안 도와준다며? 좀 베풀면서 살아. 자식들한테도 친구한테도. 주변에 있던 제 자식들이 순이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해 얼른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식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순이 이모가 왜 그러셔? 혹시 뭔 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자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자식들은 당장 순이를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40년을 함께한 친구를 하루아침에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와 차를 마시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이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내 인감 도장으로 대출을 받은 것, 난 정말 상처였어. 수술도 앞두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 너무 힘들더라. 그러자 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야, 그 정도로 예민하게 굴면 누가 너랑 만나겠어? 친구끼리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이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 순이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40년 우정을 한순간에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지만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이와의 관계는 40년 동안 지속된 깊은 우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다 보니
가족보다도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어려운 순간마다 의지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밀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향한 무례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이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섰고 저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순이가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은 사건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컸지만 그것보다도 허락 없이 제 인감 도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수술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욱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의 그 당혹감과 배신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곧장 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순이야,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묻자 순이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급해서 잠깐 썼어. 곧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는 순이의 태도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지금 수술 준비 중인 거 알잖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라고 차분히 말했지만 순이는 넌 그래도 잘 살잖아. 애들도 있고 돈도 있잖아. 나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라는 말로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친구로서의 믿음과 배려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순이는 별다른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관계가 당연히 유지될 것이라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대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밥을 사는 것도 커피를 사는 것도 늘 제 몫이었고 심지어는 여행 다녀온 뒤에는 기념품 사왔지. 난 그 지역에서 나는 과자 좋아해라고 말하며 선물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순이에게 점점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순이는 저를 더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돈 쓰는 데에 거리낌이 없더라. 그렇게 쓸 돈 있으면 자식들한테 좀 더 주지 그래? 라며 농담처럼 말을 던졌습니다. 자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상황을 무마하려 애썼습니다. 농담이야, 순이가 원래 좀 직설적이잖아. 라며 웃었지만 속은 상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랜 친구를 잃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관계는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아깝기도 했고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순이와 마주 앉은 저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야,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난 너와의 우정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관계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순이는 예상대로 화를 냈습니다. 너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따지면 나도 너한테 섭섭했던 일 많아. 그래도 난 참았어. 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참는 게 좋은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계속 만나는 게 더 불행한 일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 후로 순이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친구와의 결별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순이가 생각납니다. 함께 웃던 순간들, 여행을 다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제 자신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계속 상처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순이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친구로 지내며 공유했던 시간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 해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순이와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어느 날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순이 소식 들었니? 라는 말로 시작된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고 결국 몇몇 친구들이 참지 못하고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저에게 했던 행동이 도를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순이가 법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에 따르면 순이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듯 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소까지 진행되었고 순이는 재판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는 해도 오랜 친구가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순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이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이었고 그만큼 애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행동은 도를 넘었고 더 이상 용서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순이를 더 강하게 설득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순이의 행동을 알렸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이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점차 사그라들고 대신 안타까움이 커져갔습니다. 왜 순이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어쩌면 그도 어려운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순이는 남편과 사별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 중 누가 어려움을 겪지 않겠어라는 생각에 가볍게 넘겼지만 그 상황이 순이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순이와 연락을 끊은 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식들에게 기대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의지하기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제가 저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이와의 관계는 비록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순이가 후회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손을 잡아줄 마음도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시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정도의 관계로 남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으며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건강을 챙기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것이 외롭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혼자인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순이와의 일이 있기 전에는 자주 친구들과 만나 외식을 하고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다는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면 오히려 조용한 시간을 즐기며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이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처럼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때로는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순이가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서로 웃으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저는 그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스트레스는 크게 달라지죠.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즐겁고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만만하게 보고 당연히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끊임없이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돈이 없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돕는다는 생각에 밥 한 끼,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계속해서 같은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만날 때마다 당연히 내가 사야지라는 식의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미 나를 돈을 내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경우는 자신은 여행을 가고 취미 생활을 하며 본인의 삶을 즐기면서도 나와의 만남에서는 지갑을 열지 않는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만나러 나오지 않는다. 이 말처럼 형편이 어렵다면 스스로 약속을 줄이고 만남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말도 서슴지 않죠. 배려와 미안함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호의를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절하면 왜 갑자기 그래? 라며 오히려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좋은 친구도 소중한 인연도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건건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큰 성과를 내도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요즘은 누구나 다 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야. 이런 말들은 마치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나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타인 앞에서 더 심하게 행동합니다. 내 단점을 과장해 말하거나 사소한 실수를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죠. 본인은 그게 너를 위한 충고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성과를 칭찬하는 대신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며 마치 자신이 더 잘난 사람처럼 보이려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지속적으로 깎아내리는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꾸 위축되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고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과 있을 때 성장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사람과 있으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시간 약속을 어기고 반복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실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이자 습관입니다. 한두 번 지적해도 바뀌지 않는 행동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도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그냥 농담이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도 관계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되니까라는 생각이 이런 사람들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배려를 약점으로 보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끊어내지 않는 이상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실수와 무례한 행동은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날 권리가 있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이용하거나 깎아내리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로 인해 더 이상 감정 소모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종종 마주하는 문제는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깔보는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비난하지 않지만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 나를 낮추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행동은 교묘하게 이루어지며 때로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관계 자체를 독이 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타인의 성과나 노력을 가볍게 여기고 마치 본인이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게 될 것 같아 라며 비아냥거립니다. 기껏 용기를 내어 무언가 도전했지만 돌아오는 건 비난뿐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조차도 칭찬보다는 운이 좋았네 혹은 요즘은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 라는 말로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이들의 특징은 항상 남의 단점만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나의 작은 실수는 크게 부풀려서 말하고 잘한 일은 애써 무시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팀 덕분이야 라며 나의 공을 깎습니다. 모든 일을 본인의 잣대로 평가하고 자신은 항상 옳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나와 친한 친구이거나 오랜 지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끼니까 그런 말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며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비난에 지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서는 자꾸 움츠러들고 점점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은 우리의 노력을 진심으로 고마워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내가 잘 되면 마치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깎아내리고 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들 앞에서 나의 약점을 들추며 쟤는 원래 그랬어라며 웃음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나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인이 실수했을 때는 쉽게 넘기지만 내가 실수하면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사소한 말실수나 행동 하나에도 그게 문제야라며 트집을 잡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내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감정은 사소하게 여기고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며 상황을 반전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속적으로 깎아내린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분명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내 말은 고맙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장난처럼 나를 비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라고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건 기분 나빠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나의 성공이나 행복을 축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까지 전염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는 이유는 그들의 불안과 열등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를 지키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법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꼭 비난이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의 불행이나 스트레스를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원하는 반응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부정적인 말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 모임 등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이 방법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들이 공격을 해도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흥미를 잃고 그만두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비난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릴 때마다 하나하나 반박하고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국 나만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표현이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나를 깎아내리려고 할 때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내가 상처받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심한 표정을 짓거나 애초에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면 그들은 결국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이런 태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상사나 동료가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거나 끊임없이 흠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미소와 함께 "아, 그렇군요라고 짧게 대답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나의 평정심과 자신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시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말은 기분이 나빠요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 침묵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거나 나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해치는 말을 한다면 그때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대방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말로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나의 감정을 함부로 흔들 권리가 없으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면 미련 없이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시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법을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려고 해도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나는 더욱 단단해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시하는 것은 때로는 용기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보호이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값집니다.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말 대신 침묵으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인생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장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는 사연을 선정해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6년근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꼽히는 명언 중 하나는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홍삼과 건강기능식품들을 항상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30%에서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3만원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